우리는 모두 은퇴 후에 편안하게 살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40대에 접어들면서도 현실적인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기에 급급한 나머지 미래를 대비하는데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빈틈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10억 순자산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삶은 천차만별이 됩니다. 오늘날 은퇴 준비가 부족한 40대와 철저히 준비된 사람들 간의 차이는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되지 않은 40대가 마주할 수 있는 비참한 현실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은퇴 후 살아갈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40대 자산, 은퇴 후 무너진 삶, 10억 순 자산과 비교했을 때의 충격적인 현실. 서론. 우리는 모두 은퇴 후에 편안하게 살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40대에 접어들면서도 현실적인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기에 급급한 나머지 미래를 대비하는데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빈틈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10억 순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삶은 천차만별이 됩니다. 오늘날 은퇴 준비가 부족한 40대와 철저히 준비된 사람들 간의 차이는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되지 않은 40대가 마주할 수 있는 비참한 현실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은퇴 후 살아갈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론 1. 은퇴 준비 없이 자산에만 의존한 결과. 첫 번째 사례는 이상민이라는 4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이상민 씨는 직장 생활을 20년 넘게 하며 나름 안정된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돈은 지금 벌고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은 나중에 하자고 생각하며 은퇴 준비를 미뤄왔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고 아이들도 키우며 주택도 마련했죠. 그런 와중에 이상민 씨는 직장 내에서 나름대로 승진하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준비하지 않은 채 자산에만 의존하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생겼습니다. 회사가 구조 조정을 하게 되면서 이상민 씨는 예상치 못하게 퇴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0억 원 정도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10억 원이 은퇴 후 생활을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산을 운용하는 방법도 몰랐고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과 예금에 묶여 있었기에 수익을 창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은퇴 후엔 예상보다 빠르게 자산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이상민 씨는 퇴직 후에 다시 취업하려고 했지만 나이가 많아져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몇 년간 극단적인 소비 절감을 하며 살아가야 했고 10억 자산이 어느새 대부분 소진되었습니다. 그는 후회했습니다.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또 왜 자산 관리에 집중하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이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씨처럼 자산에만 의존해 은퇴 준비를 미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자산이 소진될 수 있다는 현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재정적 자립을 위한 철저한 준비. 두 번째 사례는 박진수라는 40대 초반의 자영업자입니다. 박진수 씨는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하며 돈을 벌어왔고 40대 중반이 되었을 때 10억 원을 모은 상태였습니다. 박진수 씨는 자영업을 통해 꽤 성공적인 경로를 밟아왔지만 사업이 점차 과도한 경쟁과 변화하는 시장 상황으로 어려워지자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 씨는 은퇴 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해 주식, 채권, 상장 지수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점차 자산을 다변화하고 운용 방법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박진수 씨는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었고 10억 원의 자산을 다양한 금융 상품과 투자처에 분산시켜 위험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진수 씨는 50대 중반에 사업을 정리하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산 관리와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에 이제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두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생활비 걱정 없이 여행도 즐기고 다양한 취미를 추구하며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박진수 씨는 말합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결과가 전혀 다르다. 자산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3.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모르고 은퇴를 맞이한 경우. 세 번째 사례는 김정훈이라는 4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김정훈 씨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20년 넘게 일해왔고 꽤 괜찮은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면서도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부동산 하나 사놓으면 나중에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택을 하나 구입하고 나머지 돈은 예금에 넣어두었죠. 하지만 50대에 접어들자 김정훈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해졌고 자산도 생각만큼 빠르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예금에서 얻는 이자, 수익이 미미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김정훈 씨는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일해야 했습니다. 자산을 운용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 그 자산을 더 잘 관리하지 않았을까? 왜 미리 전문가에게 상담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김정훈 씨처럼 자산을 쌓아놓고도 관리하지 않으면 은퇴 후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론. 우리는 모두 은퇴 후에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원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자산을 쌓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용할지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상민 씨, 박진수 씨, 김정훈 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0억 원의 순자산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하는지가 은퇴 후 삶을 결정짓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자산을 현명하게 운용하며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은퇴 후 편안한 삶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더 이상 늦지 않게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삶을 바꿀 수 있는 자산 관리의 비밀. 우리는 모두 언젠가 맞이할 은퇴를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 집중하다 보니 은퇴 준비를 미루게 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준비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은퇴 후 편안한 삶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산관리 전문가로서 사람들이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준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은퇴 후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산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1.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는 삶을 살려면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생활비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평균 은퇴 연령은 60대 초반이고 그때부터는 더 이상 정기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은퇴 이후의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간과한 채 은퇴를 맞이하고 결과적으로 자산이 급격하게 소진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죠. 첫 번째 비밀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돈을 모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를 예금에 넣어두거나 부동산에만 묶어두면 사실상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그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려면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저는 자산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채권, 상장 지수펀드 ETF,
그리고 대체 자산들의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 운용 방법을 통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진수 씨는 은퇴 후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주식과 채권, 그리고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매달 일정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자산을 관리했고, 덕분에 은퇴 후에도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상민 씨는 자산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예금에만 의존했는데 은퇴 후 자산이 급격하게 소진되었고 결국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자산을 어떻게 운용했는지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2. 자산 관리의 중요한 원칙, 자산 배분. 자산 배분이란 말 그대로 내가 보유한 자산을 여러 가지 자산군에 나누어 분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산 배분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 자산 배분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예를 들어 주식은 변동성이 큰 자산입니다. 주식에만 모든 자산을 투자하면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라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이나 안정적인 부동산, 그리고 원자재 같은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 배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자산 배분을 제대로 활용하면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 상승할 때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채권이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적절한 자산 배분 비율입니다. 이는 나의 투자 목표와 리스크 수용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후반이라면 자산의 대부분을 안정적인 자산에 배분하고 30대 후반이라면 조금 더 공격적인 자산 배분을 할 수 있습니다. 3. 은퇴 후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은퇴 후에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자산이 충분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산 보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 관리입니다. 세 번째 비밀, 세금 관리가 중요한 이유. 세금 관리의 중요성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은퇴 후에도 매년 일정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속세, 증여세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금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보험 활용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보험 계획을 세워두면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할 수 있고 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은퇴 후에도 자산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례로 돌아가면 김정훈 씨는 은퇴 후 자산을 세금 없이 관리하기 위해 금융상품을 잘 활용했습니다. 그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에 일정 금액을 투자했고 이를 통해 매년 세금을 줄이며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은퇴 준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은퇴 준비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40대에 접어든 지금이라면 이미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산 관리의 첫 번째 단계는 목표 설정입니다.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리고 그 삶을 위해 필요한 자산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다면 여행 비용을 고려한 자산 계획을 세워야 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 관리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목표가 명확할수록 그에 맞는 자산 배분과 운용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자산 운용과 세금 관리 등 은퇴 준비에 있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만큼 전문가와 상담하며 준비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론. 은퇴 후 편안한 삶을 위한 준비는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10억 순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산 운용, 자산 배분, 세금 관리 등을 고려하여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두가 은퇴 후 편안한 삶을 꿈꾸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산을 잘 관리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